제2장 조직 및 정량 검사. 첫 번째 유관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유관 조직 검사는 뭐 보통 회당 보통 한 0.4문항 정도, 출제율은 한 50% 가까이 됩니다. 보통 유관 조직 검사하면 유관이기 때문에 보통 매크로 시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매크로 시험법이 있습니다. 매크로 시험, 그래서 매크로 시험은 바로 검출할 수 있는 것들이 보면 청동 중에 납성분 또는 강 중에 황 같은 이런 함유원소, 이런 것들은 이제 편석이 생기는 거거든요. 함유원소에 편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편석에 의한 불균이란 조직, 이런 것 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석의 종류 같은 거, 그 다음에 슬래그라든지 황화물이라든지 황화물 또는 뭐 산화물 같은 이런 비금속 개재물이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결정립의 크기, 그 다음에 결정립의 성장 구조, 이런 것 등을 파악할 때, 그 다음에 주조나 단조 용접하고 나서 그런 어떻게 제조되었는가, 그런 거를 대략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균열이라든지 블로홀이라든지 또는 뭐 기타 편석, 아까 이런 편석이죠. 이런 것 등의 금속 조직학상의 그런 결함이 있는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 결정립 지름이 0.1mm 이상이에요. 그 이하는 매크로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결정립 지름이 0.1mm 이상일 것으로 조직의 분포 상태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크기, 편성 유무를 보고 유관이로 판결하는 거다. 자, 이렇게 매크로 시험을 하려면 매크로 부식을 해야 되거든요. 부식을 해야 되는데, 부식은 강제의 표면이나 단면에 적당한 부식액으로 부식액을 시키는데, 대부분 그때 사용하는 부식액은 염산 수용액입니다. 염산과 물을 1대1로 섞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진한 수용액이 가깝죠. 그 다음에 액의 온도도 75에서 80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하거든요. 그럼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염산의 반응이 좀 더 활발하다는 얘기. 그리고 염산의 농도도 진하고 조금 더 온도를 높여서 활발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강제 표면이나 단면에다가 이걸로 이제 부식을 시킨 다음에 유관으로 검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매크로 시험을 하면 각종 조직 표시 기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D 같은 경우는 수지상정, I는 인굴 패턴, L은 다공질, SC는 중심부 편석, P는 파이프, 그 다음에 H는 모세균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잠깐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이제 그 설퍼 프린트법에 의한 그 편석 그런 그 조직의 예시거든요. 그 결함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여진 강제에서 가운데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석이 생기는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주상 편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주상 편석 SCO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점처럼 이렇게 쭉 퍼져 있는데, 이런 거 보고 점처럼 이렇게 쭉쭉 퍼져 있는 걸 보고 균일하게 퍼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점상 편석 그렇게 표현하죠. SD. 요거 같은 경우는 가운데 쪽에 많이 있거든요. 가운데 쪽에 많이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요걸 보고 중심부 편석. 요거는 전 판재에서 중심부 편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판재에서 중심부 편석이 이렇게 선처럼 나타나는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선상 편석. 이거는 전 이쪽 부분이 훨씬 더 농도가 짙거든요. 바깥쪽 부분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역편석.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요런 부분에 가서 이렇게 뭐 편석이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거 이제 정편석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거는요. 7번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보면 이제 기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기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기포.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전 비금속 개재물이 이런 데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사진상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비금속 개재물 보이는 거, 이것이 아마 칼라 같으면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계제물이라고 하고, 계제물을 N이라고 하죠. 기포는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균열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요건 전 균열, 모세균열 H라고 표현하고요. 자, 10번 같은 경우는 10번하고 11번하고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10번하고 11번하고 사진이. 얘가 이제 요 저기군요. 얘가 피트고, 그 다음에 얘는 중심부에 편석이 이렇게 시커멓게 많이 있죠. 이런 게 시커멓게 많이 보이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심부 편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구멍이 송송송 전체적으로 쭉 있는 거죠. 다공질이라고 합니다. 다공질. 그 다음에 이거는 전 응고 패턴이 그대로 나왔죠. 여기는 표면부는 급냉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주상으로 있고, 가운데 부분은 등축정이 있는 거로 이렇게 세 개 차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거 보고 전 인곳 패턴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확대를 해야 요런 데를 자세히 보면요, 요 결정이 이렇게 커진 것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이런 부분에, 이런 거 보는 전 수지상정 그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중심 부분이 균열이 가서 이런 건 전 중심부 파열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 수지상정 같은 경우는 관계 응고에 있어서 수지상 조직으로 발달한 1차 결정이 그대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곳 패턴 같은 경우는 응고 과정에서 성분 편차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심부 편석이 중심 부분에만 있는 거고, 다공질은 전체에 거쳐 갖고서는 해면상이라는 얘기는 구멍이 송송송송 전체적으로 있는 거라, 그런 거 보고 전 다공질하고. 피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이게 피트가 맞네요. 이게 피트가 맞고, 요거는 중심부 편석이 이게 중심부 편석 이게 피트가 맞는 것 같으네요. 피트가 맞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트는 전 이런데 구멍이 쭉 이렇게 보이는 거. 요거는 가운데 부분만 시커멓게 보이는 건데, 지금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보면은 어리어리해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것이 피트 같기도 하네요. 이게 피트 같고, 이게 피트 같고, 이것이 피트 같고, 이것이 이제 중심부 편석도 같긴 같습니다. 이것도 중심부 편석, 여기가. 그래서 피트 같은 경우는 부시계에서 강제하면서 중심부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크기의 점상의 구멍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냥 이렇게 흑백으로 있으니까 이게 뭐 게재물인지 무슨 뭐 구멍인지 뭔지 이렇게 구분이 좀 잘 안 가는데요. 그 다음에 기포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이런 기포 형태가 요거는 지금 이런 주변에 이렇게 기포가 보이거든요. 그래 이것도 이제 구멍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 그 다음에 게재물은 전 비금속 게재물인데요. 비금속 게재물이, 이거는 전 구멍은 아니죠. 구멍은 아니면서 다른 비금속 성분이 있는 거, 비금속 게재물. 파이프 같은 경우는 관계가 응고 수축함에 따라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응고 수축함에 대해서 가운데가 큰 구멍이 이렇게 보여요. 이거보다도 더 크게 이렇게 보인다면 파이프 같은 경우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운데 큼직하게 이렇게 구멍이 보여요. 그 다음에 모세균열이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생기는 거. 모세균열이 여기에 요 중심부 파열하고 조금 차이점이, 중심부 파열은 조금 더 크고, 그래서 부적당한 합에는 뭐 단조나 이런 거 할 때 생기는 거고, 모세균열은 조금 더 작게 보이는 겁니다. 작은 균열이 보이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전 아주 약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것이 전 모세균열.
그래서 모세균열은 부시계에서 단면에 미세하게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균열, 중심부 파일은 중심부가 아주 크게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 다음에 주변흠이 있는데, 주변흠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주변흠은 강제 바깥쪽에 이렇게 흠이 생기는 거죠. 이런 바깥쪽에 흠이 생기는 건데, 외부 쪽에 여기는 사진상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금속 재료 산업기사 체계는 있고 열차의 체계는 없는데요. 그래도 금속 재료 시험 기능사 체계는 없는데, 근데 요거를 한번 좀 잘 이렇게 같이 봐두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금속 재료 시험할 때도. 그럼 다시 한번 앞으로. 자, 그래서 아까 여기에 요 용어하고 기호하고 이렇게 사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걸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 조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육안으로 관찰한 조직을 말한다. 맞지요? 그 다음에 10배 이내 확대경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10배 이내 확대경입니다. 현미경이 아니고요. 배율은 10대 이내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 이하 단위의 아주 미세한 결정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거는 매크로가 아니라 이거는 마이크로 시험이죠. 마이크로 시험. 마이크로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전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현미경 관찰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크로 조직 검사 다시 한번 보면은 육안으로 관찰하거나 또는 A7 배율을 보통 이제 10배 이하거든. 10배 이내의 확대경을 사용해서 재료의 결함이나 뭐 품질을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